안녕하세요 앞건 시청자 여러분, 류종훈 기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글로비스 이규복 사장님께 저희가 이제 카캐리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배에 차가 어떻게 실리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좀 쫄라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 좋게도 지금 평택항에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입항장에 와서 지금 차가 어떻게 실리는지, 그리고 이 차들이 배에 실려서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됐는데, 저랑 같이 한번 배에 한번 타러 가보시죠. 우와, 여기가 꽉 차면 한 몇 대 정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월 초라서 네. 조금 이제 한산해 보이긴 하는데, 네. 아반떼 기준으로 하면 한 7,600대 정도가 요 야적장 안에 네.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목적항에 맞는 선박들이 들어와서 차량들을 다 실어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택항에서 처리하는, 쉽게 말하면 보내는 자동차가 연간 한 몇 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부두에서는 네. 40만 대 정도 처리하고, 평택항 전체 물량이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기 25% 곱하기 4 하면은 한 100만 대. 글로비스 야적장에서는 한 25만 대 정도 네네. 가능하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글로비스 선라이즈라는 모선은 네. 지금 바닥 1층부터 아파트로 보면은 네. 약 13층까지 일단 구조가 돼 있고, 와, 높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선적 전에 물량을 OEM사, 네. 이제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지금 양아지별로 해서 771대,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아부두에서 이쪽으로 환적해 놓은 거 네. 405대, 총 1176대를 선적할 계획이고, 네. 그래서 지금 양아지는 와이네미하고 네. 샌디에이고 이 서부로 일단 진행된 두 포트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선적되기 전에 이런 물량들을 받아서 현장에 계신 이제 화물 감독님들께서 네. 여기에 이 물량은 어디로 가는지 적부도를 그 위치에 사전에 맞게끔 플랜을 짜시고, 네네. 그 선적 플랜을 기반으로 여기 이제 각 유관처 네. 벤더들과 하역사나 이 탈리를 하는 검수사나 이제 고박을 하는 이제 라싱 업체나 해가지고 사전에 공유를 드리고, 이 배에는 이런 화물이 뭐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3번 데크에 와이네미 가는 물량, 6번 데크에 와이네미, 7번 데크에 와이네미가 실리고, 그다음에 7번 앞쪽에는 샌디에고가 실리고, 이런 전체적인 선적 계획도를 유관차에 보내주고, 네. 거기에 맞게끔 사전 작업을 준비를 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여기 땅 하게 되면은 네. 이 물량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와이네미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샌디에고 이렇게 가서 현장에 계신 화물 감독님들하고 하역사분들께서 이제 네. 분배를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해사안전 팀장님이 잠깐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서해안은 조수간만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항만입니다. 그쵸. 실제로 많게는 뭐 12m까지 발생을 하죠. 근데 선박 보시면 알겠지만, 선 내에서 차량들이 싣고 내리기 위한 스턴램프라는 시설물들이 네. 안정적으로 육지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서해 조수간만차가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부두들은 다 이런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폰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폰툰. 네, 쉽게 설명드리면 물에 떠 있는 철제 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이제 밀물일 때는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썰물일 때는 내려가고,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체 구조물인 스턴 램프도 자동적으로 끄고 가라앉는다. 그래서 실제로 육지 쪽에서 볼 때는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들이 안 보였다가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빠진 상태구나 네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이 만조일 때는 선박 내랑 육지랑의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드나드는 차량들이 눈으로도 식별이 되는 요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두들은 네. 전부 다 동일한 시설물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중량 화물들도 취급을 하거든요. 네. 디자인 캐파상으로는 100톤까지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와.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네. 롤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네네. 저희 특수 장비가 견인해가지고 내리는 작업도 문제없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지금 작업 시작되네요. 지금 오후 작업 시작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분들 따라가지고 네. 선내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실으세요? 저희가 네. 맥스 캐퍼로 하면은 2,400대 24명이 2,400대 실른다고 하면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100대씩? 우와. 예, 일단 1선만 대기할게요. 아, 영상 이쁘게 잘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찍어놔요. 이 보시면 선내가 매우 이제 비좁아 보여도 네. 이게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또 각각 이제 위험 요소들 이제 그 데크들마다 신호 봐주시는 분들,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시야 확보에 제한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선내가 복잡하니까 순간적으로 착각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작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선적해야 되는 선적 위치는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네. 군데군데에 유도해 주시는 유도 요원들, 신호수분들이 다 배치를 하고 있고, 저기 앞쪽에 보시면 저렇습니다. 네. 저기 아, 이게 앞쪽에 보시면 거의 이분들이 다 각각 역할을 하는데 한 몸처럼 움직이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데크가 총 13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밑에부터 해가지고 11번째 데크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층으로 따지면 11층에 와 계신 거예요. 11층. 이제 저 고박이라고 하거든요. 고박 고리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 배 선체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화물이 손상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 견인고리랑 이 고박들을 다 연결을 해서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차량을 붙들어 맨다고 보시면 돼요. 차량과 간격도 매우 협소하잖아요. 거의 뭐 한 뼘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키카라고 부르는데, 키카. 키카. 네, 주차의 뭐 주차의 달인. 네, 주차의 달인 이런 네. 걸로 나왔었고, 실제로 사이드 미러를 편 상태에서 후진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네. 옆 차량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못 실겠죠. 그쵸. 이거 열려 있으면 네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을 때 네. 사이드 미러를 다 닫은 다음에 네. 신호수가 뒤에서 봐주는 신호에 맞춰서 주차를 해요. 이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네. 한 달라도 차량을 더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 확보가 되니까, 그쵸. 잠깐 사이에 벌써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확보가 되었잖아요. 네, 금방 사이에. 벌써 저만큼 다 실었어 벌써. 네. 우와. 야드에서 차량을 가지고 온 다음에 네. 키카 작업을 통해서 주차를 하고, 주차가 완료된 차들은 고박을 담당하시는 고박 협력사에서 안전하게 고박까지 마무리해야 차량 한 대의 선적이 끝나는 거고, 네. 그 주변에는 실제로 맞는 차들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검수분들, 지금 요즘 판넬 보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 네, 저기.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네네. 잘못된 차량들이 야드에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또 방지하시는 검수분들이시죠. 타역을 총괄 담당하시는 담당 포맨님, 포맨님.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하는 항원 노조, 네. 그 다음에 차량을 고박하는 고박사, 네. 그 다음에 차량 정확한 차가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검수사까지 검수사. 이렇게 보이는데도 지금 4개 업체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그러면은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창출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근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게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그쵸, 그쵸. 한국 인원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네. 고박사나 그런 쪽에는 일부 외국인 인원들이 또 들어오시는 지금 트렌드이기도 해요. 아, 항만 자체에 인원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각이 완전 칼각이야, 칼각. 이야, 정말 주차의 달인이시네요. 네네네네. 카니발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차를 많이 실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게 그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네. 이제 CBM으로 이렇게 받느냐, 네. 아니면 대당 뭐 얼마에서 받느냐. 아, 네. 그럼 가장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높은 화물이면서도 공간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준중형 SUV급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스토닉이나 미로나 CBM 쪽으로 계산이 운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화물들을 가급적 많이 선적을 하게 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차체에 대한 네. 전체 볼륨, 부피 면적을 부피 보이는. 면적. 네네. 3차원 공간이니까 그렇죠. 부피로 다 따져서 그 한 대가 차지하는 부피당 얼마를 네. 받는 게 네. 운임 기준이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구조에 따라 이제 다른 계약- 부분이고. 아, 또 어떤 업체는 또 그렇게 해요. 어떤 업체는 대당 네, 받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루트에 아, 따라서 네.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값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배가 한 번 떠나면은 이게 여기서 울산 갔다가 예, 예. 이제 미국 간다고 들었는데 예, 예. 한 달 정도 걸린. 아닙니다. 건너갈 때 스피드마다 다른데 네. 보통 미 서부까지 4,500마일 정도 해리 4,500. 4,500에서 한 700해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17라도 하게 되면 한 12일이면 갑니다. 11일. 네. 빨리 도착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선장님 같은 또 다른 선장님들이 한 몇 분 정도 글로비스에 계실까요? 지금 87척 정도. 그래서 2030년까지 해가지고 120척까지 이게 127 선봉량이 척인가? 늘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87척마다 다 선장님 같은 선장님들이 또 다 계신 거네요. 그렇죠. 배에서 이제 한 배에서 네. 또 선기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21명 정도 승선합니다. 21명이 오퍼레이팅을 하죠. 21명이 이 큰 배를. 콘테나선이냐, 카켈이냐, 네. 아니면 그 유조선이냐, 네, 벌크 아니면 같은. 그 벌크선이나 광탄선이냐, 네. 또 아니면 그 중장비 하는 헤비 카고를 옮기고 있는 그런 배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 다르고 네. 또 나라마다 또 인원수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으면 무사고 며칠 뭐 이런 거 하는 예, 것처럼 예. 글로비스도 그런 게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네. 무사고 10년, 뭐 20년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스미그 시스템인데 네. 요즘에 그 맨날 한 번씩 나오잖아요. 화재. 예, 선박 화재. 예. 이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 스모크 디텍터인데 네. 연기가 많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정량의 양 이상이 흡입이 되면 네. 파이어 알람이 뜹니다. 이게 본선에서 이게 이제 총 3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네. 예를 들어서 브릿지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네. 여기잖아요. 아, 그쪽인데? 예, 맞네요. 여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 얘가 여기 지금 예. 요거네요. 예, 예, 이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양쪽에 보시면 네. 저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솔라스 규정에 따라서 11m가 넘지 않는 간격으로 네. 요거 설치를 해놔야 돼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예, 있고 이게 저기도 이제 있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세계 최초로 세계 글로비스에서 최초.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주구나 브릿지, 선교에도 이제 네. 기능을 하고 있지만 화물창에서도 화물창. 저희 아까 화물 데크에서도 네.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디텍터들은 이제 열이랑 연기, 이제 히트랑 스모크 둘 다 이제 듀얼로 이제 감식을 해서 네. 저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좀 구조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만약에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네. 질식 소화포가 있고요. 아, 그리고 네. 저희 물 분무창이 있고 EV 드릴 렌스라는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네. 폭스바겐 선에서 아, 예. 그때 불러서 배가 홀라당 다 탔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 전기차 화재가 좀 여러 가지로 화두도 많이 되고 네네. 이제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EV 드릴 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의 화재 원에 직접 살수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한 13mm 정도 되는데 네. 이 13mm 정도 되는 이 EV 드릴 렌스를 밑에 차량 내 하부에 네. 진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하부에 진입을 시킨 후에 직접 뚫어서 그 화재 원에 직접 살수를 하는 방식으로 아. 진행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반방수란 말이에요. 생활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드릴로 뚫고 들어가서 셀이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물을 분사해주지 않으면 불이 안 꺼지는 형태인데 맞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는 글로비스에서는 이 아까 데크에 이제는 다 배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질식포.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식 소화포가 바로 이거고요. 네. 이거를 열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을 덮어서 이제 산소를 차단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 분무창을 네네네. 이제 꽂아서 렌스를 깊이 넣은 후에 이제 물을 간접 살수하는 식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바로 물 분무창도 같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여기 그래서 앞에 뾰족하고 보시면은 네, 이게 이렇게 물 집어넣어서 맞습니다. 아. 근데 물 이제 청소 호스를 연결한 후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제
넣어서 이제 진압을 하는,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 물이 분사가 안에서 쫙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간접 살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진짜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EV 드릴 렌스나 이제 여러 가지 또 설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좀 네.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EV 드릴 센스는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하죠? EV 드릴 렌스는 아, 이제 렌스, 네. 다음 달부터 10월부터 이제 저희 자동차 운반선에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은 네. CO2룸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거대한 탱크에 네. 저희 냉각된 CO2가 들어가 있고, 이 둘 CO2 양은 저희 화물창에 가장 큰 포화 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액화된 CO2가 보통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20도, 영하 20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기를 돌려서 아. 계속 냉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냉동기가 이제 일정 압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CO2 소화 장치의 방출 제어함인데요. 아, 예. 각 구역마다 방출 제어함이 있어서 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풍 장치들을 차단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는지 확인한 후에 CO2를 분사하여서 소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파트 같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역할을 네, 이런 게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 대신에 CO2가 분사가 돼서 불을 끈다. 그런 거니까. CO2가 이제 질식 효과도 있지만 냉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소화에는 가장 강력한 소화 약제이고, 다만 이게 저희의 최고의 보루이기 때문에 아, 네. 항상 그 선장님도 이 고려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과연 이걸 써야 되는가. 네,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저희 선원들에게는 최고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항상 최상의 상태와 그 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ECR이라고 네. 저희 메인 엔진, 그다음 발전기 이외에 이제 보조기기들을 다 총괄로 이제 컨트롤하는 장소입니다. 네. 한마디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이 엔진룸에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기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이제 주기관. 주기관. 네, 우리가 주기관이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파트 한 3, 4층 높이에 야, 엔진 크기가 3, 4층 높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큰 거는 뭐한 4, 5층 높이까지도 되고, 몇 마력인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만마력 기준으로 나가지 만마력이요? 네. 엔진 크기만 3, 4층 높이. 지상에서 3, 4층 높이 엔진. 만마력. 진짜 이 멀리서 봤을 때 건물 같았던 배가 실제로 건물처럼 층층이 나눠 있었고, 그 안에 자동차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이 회사가 정말 단순히 카캐리어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은 자동차 산업 자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현대글로비스의 미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카캐리어 사업을 넘어서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의 류종훈 기자였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훨씬 더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